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레귤레이션이 시험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은 3시간이에요. 그죠? 3시간. 레귤레이션 시험 시간은 3시간이에요. 3시간인데, 작년까지, 2010년도까지는 시험이 테스트렛이 지금 5개였어요. 그죠? 테스트렛이 5개였는데, 올해서부터 테스트렛이 4개로 바뀌었어요. 자, 그건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렛이 5개일 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테스트렛으로 2010년도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10년도까지 테스트 5개였다는 거는? 멀티플 초이스가 3개였고, 시뮬레이션이 2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은, 멀티플 초이스를 1시간 30분. 그쵸? 1시간 30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또 1시간 30분. 이렇게 이제 시간 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멀티플 초이스, 72문제가 나오거든요. 72문제가 나오는데, 각 테스트렛마다 그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온다고요. 자, 시험 봐보신 분들이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고, 시험을 우리가 딱 들어가시면은, 이제 첫 번째 테스트렛을 보시고 나서서, 테스트렛의 안에 있는 문제들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1번 문제를 몰랐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시고, 2번 문제 몰랐다. 스킵하시고, 3번 문제를 풀면은, 밑에 뭐가 뜨냐면은요, 지금 어떤 게 마크가 됐다, 안 됐다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끝내고 나시면 컴플리트 누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는 끝나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에서 잘 보셨으면 두 번째 테스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좀 길어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30분 나눠가지고 우리가 시간 계산을 좀 하셔서 이렇게 이제 3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는 보통 15점 이렇게 2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15점 2문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 힘드냐면, 시뮬레이션을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 딱 들어갔는데, 쉬운 문제가 나와도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게 문제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도대체 여기다가 시간을 얼마를 쏟아야 될 거냐라는 게 계속 이제 관건인 거예요. 왜? 4번째 테스트에서 끝을 내야지 그 다음에 5번째 테스트에서 넘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빨리 풀어갖고 5번째 테스트 넘어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도 그냥 못 맞추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았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거를 괜히 여기다 시간 뺏고 있다가 마지막 것까지 놓칠까봐 이거를 이제 이 시간 분배를 잘 못하셔가지고 작년까지 레귤레이션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자, 객관식은 똑같아요. 테스트렛 3개 똑같고, 자, 문제수도 똑같아요. 근데, 4번째 테스트렛이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시뮬레이션이 2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시뮬레이션이 2문제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시뮬레이션이 4문제도 나오고, 뭐 5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올해서부터는 정해져서 몇 문제 나와요? 시뮬레이션 6문제 나와요. 자, 그런데 좋은 건 뭐예요? 이 시뮬레이션 문제 6문제가 한 테스트렛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시뮬레이션 6문제를 내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문제 다 열어보고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시험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작년에 시험 보셔갖고 혹시 떨어지신 분들이 이걸 다시 보실 때는 작년엔 첫 번째 시면 어려운 거 나오면 도대체 이거를 뒤로 넘어가야 될 거냐 말 거냐 되게 망설이셨다고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고 또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앞에 거라도 풀걸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4번째 거가 쉬운 문제 나왔으면 이제 정신없이 풀다가 실수해가지고 5번째까지 넘어가는데 5번째 너무 쉬운 거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너무 막 빨리 풀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막 1시간 남고 40분 남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니면 또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 이제 또 무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똑같이 멀티플은 몇 시간에 푸시냐면 1시간 30분에 푸시고요. 자, 한 문제당 1분에 푸시면 돼요. 한 문제당 1분에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뮬레이션 6문제가 나오는데 그 6문제를 1시간 반 동안 푸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뮬 봤는데 모르겠다. 두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모르겠다. 세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다 풀고 한 번에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딱 들어가시면 문제를 다 열어보세요. 6문제를. 리서치 뭐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뭐가 나왔구나를 먼저 다 열어보시고 내가 다시 있는 것부터 문제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라고요. 좋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작년까지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10점 나왔어요, 그죠? 10점짜리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쓰는 게 없어졌으니까 한국 분들 땡큐죠. 자,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냐면, 뭐 새로 등장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지만, 시뮬레이션 6문제 중에서 리서치 문제가 보통 요즘에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뮬 6문제 중에서 리서치가 2문제 나오기 때문에 리서치 비중이 좀 커진 거거든요. 자, 리서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나올 것 같은 리서치가, 뭐, 엘리모니와 찰스 서포트를 비교해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엘리모니가 IRS 코드 중에서 어느 섹션에 가 있는지를 먼저 대충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엘리모니 어디서 나와요?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에서 나오겠죠?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에서 소위 말하는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에서 이게 엘리모니가 디덕션 되고 찰스 서포트 디덕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쯤에서 엘리모니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물론 거기다가 뭘 쳐보실 수가 있냐면 엘리모니를 치면은 조항이 몇백 개가 나와요. 몇천 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몇백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찾으실 수가 없어요. 난 대략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IRS 코드에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좀 게스트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져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조항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카피 앤 페스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서치가 2문제 나오는데 보면은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리서치 문제는 거의 점수 지금 주려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맞히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요. 기본적인 컨셉은 패스리스 5개에서 4개로 바뀌고, 시뮬레이션 2개 나오다가 6개로 바뀌었는데, 6개 중에서 2개 정도가 리서치가 나오는데, 리서치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리고 문제 어렵지 않아요. 문제 리서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엘리모니아 찰스 서포트 했는데, 어마운트보다 적은 걸 받았다. 이거 레퍼런스하는 코드가 뭐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서치 하는데, 어카운팅 피리어드를 하나는 하나는 피스칼 쓰고 싶고 하나는 캘린더 쓰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를 참고할 만한 코드가 뭐냐. 문제 컨셉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IRS 코드가 뭐냐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어카운팅 메소드를 만약에 다른 거 쓰고 싶다. 캐시 베이스 쓰고 싶고 하나는 어플 메소드 쓰고 싶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레퍼런스하는 코드가 뭐냐. 그런 IRS 코드를 찾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코드를 찾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IRS 코드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레귤레이션 우리가 읽고 나서 클라이언트한테 오케이, 리서치는 점수 몇 점, 시뮬레이션이 몇 점이냐면은요,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이 지금 4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이. 자, 그러면 6문제가 40점이니까, 그죠? 6문제가 40점이니까 6, 7, 7점 한 문제당 6점. 근데 시뮬레이션 큰 거에 비해서 리서치에 대한 점수 포인트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서치를 5점. 두 문제 나오면 리서치 10점. 나머지 시뮬 4문제가 30점.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점수 배점 하시면 되니까 리서치를 망치시면 안 돼요. 2문제가 최소한 10점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리서치 2문제가 작년까지의 written communication 10점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written communication보다는 리서치하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IRS 코드 몇 개 외워가가지고 그 코드 예를 섹션 351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섹션 351을 치면 바로 그 코드가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 코드를 외우시기가 힘드시면은 대충 이게 어느 정도 섹션에 있겠구나 라는 위치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리서치 같은 걸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점수 배점은 멀티플 초이스가 60점, 시뮬레이션이 40점,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리서치가 10점, 그 다음에 나머지 시뮬레이션 4개가 30점. 그렇게 일단 점수 배점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L하고 텍스하고 비중이 우리가 지금 그 섹션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BL이 한 30에서 40%, 텍스가 60에서 70%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점수 배점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BL이 정말 15%밖에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다음에 BL은 한 10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텍스가 나왔다. 그죠? 거의 한 60문제 이상이. 그리고 시뮬레이션 전부 다. 시뮬레이션은 100% 텍스에서만 나옵니다. BL에서는 시뮬레이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일단 40점을 텍스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는 멀티플 초이스에서 half and half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60점이니까 BL 30, 그 다음에 텍스 3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멀티플 초이스 72문제 중에서 한 BL이 한 10문제, 15문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다 텍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분 중에서 한 2, 3분 정도는 BL이 절반 이상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뭐 한두 사람 말씀만 듣고서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BL은 대충 보재하고 가시면 안 돼요. 예. 10사람 중에서 제 통계적으로 내보면 두세 분 정도는 BL이 50%를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거는 어떤 문제 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BL도 한 30%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멀티플 초이스 72문제 중에서 한 36문제 정도는 BL, 36문제는 텍스트가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실수가 없으세요. 자, 대략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지금 특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시험을 지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보시면 우리 와일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는 훨씬 더 단순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와일리 문제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996년도 이전에 나와 있는 페이퍼 시험 때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와일리 교재에서 싣고 있어요. 그래서 1997년도 교재나 2011년도 교재나 문제가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5년 전 문제를 여전히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게 페이퍼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다가 막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문제를 제외하고는 요즘에는 문제가 그렇게 막 긴 문제들 안 나옵니다. 특히나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심플한 문제들이 나와요. 심플한 문제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문제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와일리 문제보다는 문제가 쉽게 나온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와일리 문제보다는 뭐가 좋아요? 최근 릴리스된 문제들이 훨씬 좋아요. 그게 이제 지금의 시험 형태를 반영한 거니까. 그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릴리스된 문제들이 있다고요. 자, 1년에 몇 문제씩, 40문제씩. 그죠? 과목당 40문제씩 이거를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공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직전에, 작년 거, 재작년 거, 재재작년 거, 최소한 3개년치 릴리스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시험 임박해갖고 릴리스 문제 풀어보지 마시고요. 시험 한 달 전에는 릴리스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감이 잡히는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거 풀어봤더니 40문제 중에서 내가 75점 넘었다. 그러면은 거의 합격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릴리스 문제를 반드시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채팅해 주셔도 되고요. 손을 들어주셔도 돼요. 거기 이렇게 raise han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 없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예제를 몇 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뮬레이션하고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달라졌냐면 과거는 문제가 굉장히 길고 과거라고 하는 건 2010년도요. 문제가 길고 계산 문제가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많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나와요. 문제가. 그리고 좀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게 큰 문제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큰 문제가 통으로 틀려버리면 15점이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더 디바이드 돼가지고 스플릿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제가 볼 때 한국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1,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작년도와는 컨셉이 좀 바뀐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말 100% 다 커버가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로 시험 보신 분들을 보니까 교재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시험 바뀐 첫 번째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그레이딩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왜냐면 시뮬레이션도 뭐가 있냐면 더미 문제가 있거든요. 레귤레이션이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15%는 뭐냐면 더미 문제예요. 더미 문제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더미 문제는 채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얘네가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합격이 그 정답을 맞춘 사람이 거의 100%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그 문제를 빼버려요. 정답을 맞춘 사람이 10%가 안 된다. 그런 문제도 다음 시험에서 다 빠진다고요.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제가 더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지금 보면은 그런 더미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다음 수업도 계속 특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강의 시간에 조금 소홀하게 다뤘는데 앞으로 중요하게 보여줄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특강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특강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 텍스트를 좀 수업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4월이나 5월에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 좀 커버가 덜 됐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좀 강의 시간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커버를 좀 해드릴 거고요.